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은퇴자가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은퇴가 좀 빨라지면서 젊으신 나이에 은퇴를 앞두신 분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물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는데 그에 반해 어, 본인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또 은퇴도 빨리 끝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테크를 잘 해야겠죠.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으로 소중한 퇴직금으로 잘못 투자를 했을 경우 뭐 금맥도 날리고 마음도 날리고 건강도 날리는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을 것은 부동산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상당히 좋아하죠. 기존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의 자산 구성률을 보면은 부동산이 70% 이상입니다. 거의 78% 정도 부동산에 자산을 모아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요즘에 체감 경기가 상당히 낮아져 있죠. 뭐 미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할 정도로 거기도 그다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왜냐 대기업들도 요즘 부진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따라잡히면서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수출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부터 그 은퇴가 좀 빨라지고 은퇴가 빨라지고 100세 시대에 다다르면서 일찍 은퇴하신 분들은 또 자영업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치킨집 제일 많이 오픈하시죠. 예, 치킨집 자영업자 폐업이 뭐 올해 역대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바로 창업을 하시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거의 창업하면 80% 이상 어, 5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 체감 경기도 낮고 시장 돌아가는 그 돈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은퇴하시는 분들은 창업이 아닌 재테크로 좀 활로를 모색하는 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다가 요즘에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혼자 사는 그리고 둘이 사는 그 인구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1, 2인 가구 증가세가 앞으로 2021년 정도면 피크를 찍을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1, 2인 가구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작은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은퇴하시는 분들을 노린 고수익 보장 부동산 상품군과 또 비교적 좀 작은 금액으로 뭐 500, 1000, 뭐 5000 이하 뭐 이런 소액으로 가능한 투자처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마케팅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몰림 현상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건 좋으신데요. 뭐 고수익이 나올 만한 것들도 좋고 작은 금액 들여서 차익을 보실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지 않고 뭐 주변 입지나 뭐 임장 활동 하지 않으시면 평생 뭐 모은 돈 뭐 이하 퇴직금 정도 크게 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 가지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뭐 더 있겠죠. 하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가 있죠?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많이 부리죠. 경기가 안 좋을 때 특히나 더 기승하는 것 같습니다. 토지는 굉장히 간편하죠. 거래하기 간편하고 뭐 임대를 놓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좀 하시는데요. 토지에 따라서 이제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뭐 500, 1000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 수용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개발이 크게 이루어진다거나 호재가 있거나 하면 몇 배, 몇십 배 큰 차익이 가능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토지가 다 무조건 나쁘다고 보긴 어렵지만 저는 은퇴를 앞두신 분에게는 토지 투자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수용도 마찬가지고 개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단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퇴자에겐 좀 맞지 않고요. 또 당장 수익이 가능한 토지가 적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형 투자로서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투자를 해놓으시고 이게 유지를 할 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는. 세금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상품군이죠. 거래세도 더 훨씬 비싸고요. 보유세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실 때 보통 저한테 뭐 상담 요청하시는 분 보면은 토지 안 팔린 게 꼭 하나씩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세금만 많이 내서 어, 세금 낸 게 뭐 토지가에 달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금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토지, 나쁘다고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는 좀 장기적으로 걸리는 그런 상품군에 속하니까 은퇴를 앞두신 분에게는 좀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 대학가의 수익형 주택입니다. 뭐 지방의 대학가 수익형 주택 하시면 의아해 하시는 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서울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일단은 지방에 가서 대학가, 유명 대학가 가시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매가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거의 10%에서 15%까지 뭐 더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월세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니까 여러 채를 지방 대학가에 세팅을 해놓으면 월세 받으시는 금액이 상당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월세를 뭐 차곡차곡 계속 뭐 10% 이상 내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 많이 받으시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괴리감, 뭐 집가, 뭐 주택 가격대 다 양극화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기 때문에 건물이 나이가 먹는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감가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파실 때 뭐 수익률 보신 거랑 합치면 그게 그걸 수도 있습니다. 예. 월세를 차곡차곡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건물 팔 때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비슷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뭐 멀리 투자를 하시죠. 지방 대학 가면은 본인이 사는 데가 아니라 거주하는 곳과는 별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현지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데서 관리를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랑은 차이점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공실해 놨을 때도 본인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가 꼽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초등학교도 한 반의 학생이 굉장히 줄었죠. 예전에 베이비 부모 세대 때 한 반에 50명이었던 건 대조적으로 거의 뭐 20명 정도로 반 이상 줄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지금 현재야 초등학교겠지만 이게 10년, 20년 지나면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쭉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인구 생산성은 크게 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의 캠퍼스가 축소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방 캠퍼스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대학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방의 대학가에 딱 세팅을 해놨는데 그 대학이 없어져 보세요. 그러면은 믿었던 수익률도 안 나오는 거고요. 거기다가 팔 때도 감가가 심하게 돼서 피해를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꼽은 건 지방의 대학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굉장히 신문만 펼쳐도 하나 꼭 나오죠. 분양형 호텔, 뭐 호텔, 뭐 이런 호텔 이름 막 대형 브랜드 이름 대면서 분양한다고 한 호수씩. 예?
보셨을 겁니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또 유행인 수익형 전원주택. 수익형 전원주택은 뭐냐면 앞에 텃밭을 일궈서 그 과실을 팔 수 있게끔 세팅이 된 겁니다. 참 요즘에 머리 좋죠. 그렇기 때문에 내 전원주택 살면서 텃밭 일구면 그거를 또 팔아주는 겁니다. 농산물 같은 거를. 예. 그 때문에 수익도 보장이 되고 전원주택의 맑은 공기까지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게 메리트로 다가오는 거죠. 얘네들을 왜 혹해서 우리가 하느냐? 일단 수익을 일정 기간 책임 보장해 줍니다. 뭐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에서 20년까지의 월세 수익을 정확히 꼬박꼬박 넣어줍니다. 예, 약간 폰지 형태 비슷하죠. 그리고 거의 수익률도 뭐 작지 않습니다. 거의 7에서 8%. 요즘에 상가하면 거의 4%, 그리고 주택 일반 작은 소형 주택이 5%에서 많이 나와봐야 6%인데 7%에서 8%대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를 합니다. 매물가 대비했을 때. 보통 이런 것들은 이 분양형 호텔과 수익형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이 많습니다. 짓기 전에, 그러니까 공사 전에 여긴 돈도 뭐 많이 갖추지 않고 토지만 매입해서 시작되는 거죠. 분양이.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이 많고, 그리고 이 수익률 같은 경우 보장해 주는 것도 최적의 상황, 뭐 정확히 받쳐주는, 뭐 수익형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농산물도 뭐 1년에 농사를 지으면은 뭐 10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의 상황은, 예시는 100개의 상황으로 풀로 잡힙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분양형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완공하고 이제 방금 치르셨는데 수익률이 뭐 반토막이 난다거나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 준다가 아니라 뭐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계약서도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겠죠. 게다가 단가가 비쌉니다. 이 분양형 호텔 어디에 지어질까요? 거의 상업지에 지어지겠죠. 높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한 건물당 많이 들어있지 않겠죠. 거기에 대비했을 때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비싼데 한몫하는 거는 브랜드 호텔을 내세우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혼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부분은 또 여러분들 인지가 해야 됩니다. 이 단가가 비싼 이유는 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안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20년간, 20년간의 수익이 녹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받고 조금씩 내주는 거죠. 이게 무슨 형태죠? 폰지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실제 수익에 본인이 이제 분양을 해서 받은 수익금을 보태 갖고 실제 호텔 돌리는 금액 플러스 내가 분양해서 판 금액을, 수익을 같이 플러스해서 투자자에게 계속 주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호텔 한 번 지으면 여러분들 부실 수 있을까요? 잘 부시기 힘들죠?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쉽지 않습니다.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시면 환금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할 때도 약간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크게 높이 지었을 때 다시 부시고 짓기, 그러니까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분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을 거고 한 흡수씩 돼서 뭐 작게는 뭐 50개, 많게는 몇백 개씩 호실이 나눠져 있을 텐데 이것들이 나중에 재건축할 수 있을까요? 그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분양형 호텔과 수익형 전원주택, 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수익이 중요한 겁니다. 은퇴를 하시고 뭐 아유, 수익 그 월세 얼마 되겠어 무시를 하시는 분 많겠지만 한두 군데 세팅해 놓으시고 월 한 뭐 200씩 300씩 챙겨 보십시오. 한번 받아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한번 받아보시면은 이제 수익형 물건에만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월세만 노리시게 되고요. 시세 차익 노리셔서 아파트 투자만 고집하시는 분 계시고 재개발만 고집하시는 분 많은데요. 금액 넣은 거 비례를 해봤을 때는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월세도 꼬박꼬박 나오겠지만 서울의 주요 지역의 역세권에 여러분들이 소형 주택을 투자했을 경우에는요, 그 매가 차익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는 돈은 아파트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겠죠. 아파트 요즘에 들어가려면 최소 3억에서 5억 이상은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갭 투자를 하더라도. 하나도 수익 없죠. 세금 낼 것도 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차익만 노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파트 고점 계속 향해 가는데 수익 낼 수 있는 게 이전보다 클까요? 이미 한 파도는 지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득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런 작은 주택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월세 받을 수 있는 거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월세를 받는 주택이 있는데요.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진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예, 일단 삶의 여유가 생기고요. 은퇴하실 때는 반드시 저는 수익형 물건부터 시작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채 이자를 제한 수익 금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뜬구름 잡는 차익형 투자보다는 우선적으로 수익형에 관심을 두는 편이 은퇴자에게는 올바른 투자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은퇴를 하신 거 아닙니까? 새로 사업을 하거나 새로 직장에 들어가시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안정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후분양 다 지어진 것들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 조건도 면밀히 살피셔야겠죠. 그래서 말이 달라지지 않게. 후분양은 바로 거의 잔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이할 부분들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새로 이렇게 분양하는 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상가 같은 것보다는요, 이미 임대 중인, 임대를 해서 수익률이 눈에 보이는 주택이나 상가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임대 성업 중인 주택이나 상가를 투자하면은 큰 차익을 보시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딱 노출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뭐 대박 노리신다고 신도시에 상가 샀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위례, 마곡, 그 위에 미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아직 다 입주가 끝나지가 않았으면 텅텅 비어 있는 상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신도시 들어가면은 최소 3년 동안은 거의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의 빈 상가들이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 거의 공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고려하신, 그러니까 은퇴를 하신 분, 본인이 은퇴라는 거를 좀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돈 안 까먹는 투자, 이게 좀 정답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뭐 크게 공부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고요. 함께 같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이 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정보들 드리니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틀렸거나 이런 점은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은 댓글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같이 대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